자, 지금까지 이제 컨브넷을 가지고 CNN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.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리고 그 스타일 트랜스포까지 배웠는데요. 대부분의 다 이미지에 관한 응용이었죠. 당연히 2D 이미지에 관한 응용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. 하지만 이와 같이 똑같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이 아이디어를 그 1D 또는 3D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그 일반화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즉 결국에는 그 2D 이미지, 2D 데이터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모든 연산이 정의되었었는데요. 이제는 그냥 2D뿐만 아니라 그 1D에서도 컨볼루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예를 들어서 2D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14 by 14 사이즈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5 by 5 크기의 필터로 둘 다 2D죠. 그죠? 2차원적인 이미지에 2차원적인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.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했죠. 그 2차원적인 이미지에서 이 필터의 크기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다 5 by 5만 요 정도 되겠네요. 그죠? 5 by 5 영역을 찾아내서 거기에 적용하고 곱하고 그 모든 값들을 그 더해서 우리가 그 소위 그 출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됐던 걸 기억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결과값으로 우리가 무엇이 얻어졌던가요? 그러면은 아마 14 by 14, 그죠? 14 by 14. 우리가 그 사이즈를 재는 방법이 그 입력 n 빼기 필터 크기 더하기 1. 물론 스트라이드와 패딩을 주면 달라지만 이것을 그 생략하고 스트라이드도 1, 패딩도 1으로 줬을 경우를 그러니까 패딩을 안 줬을 경우에요.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4이 되는 거고요. 자, 이와 같은 이미지가 죄송합니다. 14 by 14 그 컨볼루션이 돼서 결과는 10이 나오겠죠. 그죠? 10 by 10. 10 by 10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. 이 5 by 5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. 자, 물론 이것이 그 하나의 그 채널로 구성된 경우에만 이런 거고, 만약에 컬러다 그러면 세 개의 채널이니까 여기 곱하기 3이 들어가고 여기 곱하기 3이 되는 그러한 그 컨볼루션 연산은 그대로 수행이 될 겁니다. 하지만 그 영향이 그 아웃풋 사이즈에는 영향을 주질 않고요. 대신 그 10 by 10 곱하기 우리가 그 필터의 개수에 따라서 사용된, 그래서 예를 들어서 number of 필터를 사용된 16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출력은 그 10 by 10이 16개가 생기는 이와 같은 볼륨 형태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CNN의 컨볼루션 그 연산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위 설명이었죠. 자, 그럼 1D에는 어떤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.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그 ECG라 그래가지고요. 그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의 약자인데 그 심전도라고 부르죠. 그리고 심장의 그런 뛰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신호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수평축이 시간이고 수직축이 그러니까 전기 신호 그 볼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전기 신호가 그 심장이 뛸 때마다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를 그 소위 1D 필터로 우리가 컨볼루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건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것의 숫자를 보면은 앞에서는 2차원적인 어레이였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1차원적인 그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어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1D 어레이로. 그리고 필터도 이렇게 1D 그 크기를 갖는 예를 들어서 필터의 사이즈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러면은 요 5 엘리멘트의 코에피션트가 이 1D 어레이의 그 앞에 요 5개에 겹쳐져서 곱해지고 더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한 그 픽셀씩 움직여서 다음 게 계산되고 하는 방식으로 1D 컨볼루션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1D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길이를 똑같이 14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은 그 14개의 입력이 컨볼루션 돼서 그 5라는 길이를 컨볼루션 되면 결과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10개의 엘리멘트가 얻어지게 되고요. 물론 지금 그 대부분의 그 소위 그 1차원적인 그런 신호가 그 채널 하나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엔 채널 1이고요.
뭐 다른 채널 여러 개도 있지만 지금 이런 그림처럼 하나의 채널 전기 신호 하나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필터도 같은 채널 수를 갖고요. 그렇지만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그 10 by 그 이게 필터의 개수 또 우리가 필터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16개를 아까 마찬가지로 쓴다 그러면 16 by 그러니까 10 by 16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레이어 1이죠. 레이어 1이고 만약에 두 번째 컨볼루션을 또 수행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알다시피 요 10 by 16에 관해서 우리가 동일한 크기의 그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5 by 5 by 요 16이라는 동일한 크기를 이 필터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야 되고 결과는 다시 또 요거보다 좀 작아지겠네요. 그죠? 6 by 6 그 다음에는 또 필터를 몇 개를 썼느냐에 따라 다르죠. 그래서 만약에 두 배로 더 많이 썼다 그러면 32개는 이것을 그 넘버 오브 채널입니다. 얘는 필터의 개수고 우리가 넘버 오브 필터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어진 것처럼 우리 그 1차원에서도 똑같이 이게 그 레이어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. 두 번째 레이어에서 그 컨볼루션을 또 우리가 수행할 땐 이 10 by 16에 관한 그 똑같은 크기 또 5로 할까요? 5 by 16 똑같은 크기의 채널의 개수를 갖는 필터를 사용해야 되고요. 결과는 당연히 6 그리고 그 32개를 필터를 썼다 하면은 필터 그 레이어 2에서는 그러면은 6 by 32라는 결과 이런 식으로 그 컨볼루션이 우리가 그 1차원 데이터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지금 예를 위해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그 의료 그 신호 하나를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소위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1D 컨볼루션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. 그 RNN에 그 사용되는 그런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보통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그 시도되기도 하는데 그때도 이 컨볼루션으로 그 1차원적인 데이터의 내용을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3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. 3차원. 즉 그 우리가 3차원 데이터는 주로 의료 그 데이터에서 3차원 데이터가 많이 얻어지는데요. 뭐 의료 데이터로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CT 스캔입니다.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그 몸의 단층 촬영을 한다 그러죠. 그래서 CT 스캔 자료를 컴퓨터라이즈 토모그래피 스캔 자료를 지금 그 몇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2D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여주곤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몸을 단층 촬영을 해서 그 한 층 한 층의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소위 단면을 우리가 그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에서의 이거는 그 당연히 넘버 오브 H 그러니까 실제로 높이고요. 그리고 n width고 이거는 그 채널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width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. 원과 둘, 즉 그 수평바 수직 수평 방향의 서로 그 아래쪽 방향으로 우리가 몸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보다시피 밝기 값은 그 컴퓨터라이즈드 CT 스캔으로 측정된 그 내부 신체 내부에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 말하자면 엘리멘트들의 반응을 밝기 값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그 3차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겠다 하면은 어떤 3차원적인 컨볼루션을 수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3차원적인 컨볼루션은 어떤 연산인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즉 3차원적인 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이제 2D가 아니라 이런 3D 볼륨이 되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사이즈를 그 뭐 똑같은 사이즈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편의상 16 by 16 by 16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리고 3D 필터 같은 경우에는 또 3차원적인 그러한 그 방향성을 갖는 그 필터니까 5 by 5 by 5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큐브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그냥 편의상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입력 이미지가 16 by 16 by 16이 들어가고요. 이것을 컨볼루션 하는 거죠. 5 by 5 by 5 크기로.
그런데 이 채널이 있을 수는 있죠. 근데 일단은 일 하나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요만한 크기의 그 볼륨에다가 요만한 크기의 그런 볼륨으로 컨볼루션이 이루어지면 결과값으로 얻어지는 건 앞에서 마찬가지로 10 by 10 by 10이 얻어지고요. 그렇지만은 여기 뒤에 따라오는 그 파라미터는 그 사용된 필터의 개수입니다. 그렇죠? 우리가 알다시피 number of 필터를 16개를 썼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가 16, 그이 따라온 거. 이게 첫 번째 층, 예를 들어서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L1층에 관해서 그 우리가 실현 그 소위 적용을 했다면 두 번째 L2층에서의 컨볼루션은 여기에 적용되는 거니까요. 또 다시 10 by 10 by 10 by 16에 관해 똑같은 필터를 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5 by 5 by 5 by 16 이런 그 거의 4차원이겠죠. 그죠? 그런 적인 그 개수를 여기 컨볼루션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요. 그 결과값은 마찬가지로 6 by 6 by 6 곱하기 여기서는 필터의 개수죠. 두 번째 또 몇 개의 필터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소위 컨볼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즉 이와 같이 3D 컨볼루션을 쓰면 CT 스캔으로 얻어지는 그 3차원 데이터의 어떤 정보를 학습을 해서 어떠한 그 또 다른 응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적용할 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하면은 이 컨볼루션 3D 컨볼루션이 우리가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그 2차원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1차원적인 데이터 그리고 3차원적인 데이터도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것을 새로운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.